잠금 해제할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강하게 치고 나갔다가 일부 상승폭을 줄이고 있죠. 코스피는 하락 전환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0.9%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핑계가 이제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인 걸 감안해야 되지만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오늘장 크게 변동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었죠. 일단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다양한 섹터에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특징주 전략과 또 눈여겨볼 종목들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열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립 이상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떨어지는 종목도 이제 대형주 단에서 꽤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쪽이 버텨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수급 우위, 외국인의 수급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정말 신만전자에 대한 기대 가져도 되는 걸까요? 최근 시세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치고 나오고 있다는 것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LNF 등의 종목군 오늘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유달리 돋보이는 것은 바로 포스코 그룹주일 겁니다. 염호 이슈 등까지 추가가 되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 전반이 급등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21%, 포스코 스틸리온 15%, 포스코 인터내셔널 12%, 거기에 포스코 홀딩스까지 5%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속 종목들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특징주부터 가보죠. 최근의 시세 그리고 오늘까지도 강한 게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네. 이 종목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 섹터에 대해서도 반등할 때가 되었다라는 분석까지 전해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리 에코님이라고 하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 20% 가까이 올라왔는데 네. 사시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성향마다 다르겠는데 네. 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냥 한 칼에 저를 죽이시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일단 포스코 DX를 바라볼 때 이제 최근에 물론 오른 것도 있겠지만 시장에 약간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패시브 자금들을 같이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이제 아마 공매도 쪽은 거의 다 털려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없는 상황들 쪽에서 이 포스코 DX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나오는 어떤 패시브가 먼저 들어오는 효과와 함께 들어오는 과정들인데, 근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 포스코 ICT라고 하는 기업이 시총이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막 6천억, 7천억대였었다가 지금 시장이 개벽해서 네. 이제 10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쪽이 나왔었을 때 이걸 보고 앞으로의 성과, 물론 포스코 그룹에서 ICT 쪽, 특히 SI 쪽을 많이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로봇도 하고 여러 가지 2차 전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이걸 보기에 시총 10조가 과연 체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시총일까라는 쪽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포스코 DX를 볼 때 수급적인 변화 가지고 더 간다고 하더라도 네. 신규로 여기 사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아마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적으로 보시되 보통 이제 또 어떤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 더 갈 수 있겠죠. 더 갈 수 있는데 저는 못 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DX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 이익 실현했다라는 얘기도 꽤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포스코 DX 일단 좋은 이슈 속에 이전 상장 등의 모멘텀 안고 올라갔으나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득이요. 그래서 포스코 DX처럼 LNF가 갈 거야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 LNF가 오늘 또 때마침 2차 전지 종목군과 함께 이런 자금 유입 기대감에 10% 정도 올라가요. 네. 다음 주자로 LNF 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수급 이슈가 같이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보니까 공매도 잔고 그렇게 크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플레이하기는 딱 좋은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최근에 나오던 양극재 소재 관련된 쪽에서 가장 탄력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수급 이슈가 같이 결부가 돼서 뭔가를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대응은 이게 더 이런 쪽이 좀 부담이 덜하지 않나
된다라는 쪽에서 대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막상 코스피를 갔을 때는 또 그런 현상이 좀 덜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과정 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동안 좀 울분에 찬 2차 전지의 매매와 함께 과정들은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여러 들려오는 소식들 전달드리고 그에 따른 답변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어제 개별 호재로 인해서 관심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찌 네. 보면 코스닥을 조금 지지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나름 장중 변동은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만 레고캠 바이오 이제 얀센과의 빅딜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도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일까요? 어제 조금만 더 밀렸으면 사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네,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큰 쾌거를 보여주고 이 정도 규모와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의 대세는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전달 물질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좋은 뉴스 나오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무조건 세론 때문에 이렇게 쭉 밀리는 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들어왔으면은 딱 사보고 싶은 자리는 안 들어오고 그 정도에서 딱 마감되다 보니까 이거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눌림목 나오게 되면 사봐야지 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시작부터 그냥 갭상승 딱 해버리기 시작하네요. 그만큼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내년 갔을 때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그중에서 성과 나온 업체들을 먼저 챙겨보겠다라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그 성과가 나온 업체들이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따라가서 사야겠느냐? 요것도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단기적인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진입해볼 시점은 노려보시되 지금 여기서 또 떡 사게 되면 왠지 내가 사게 되면 저 위에 딱 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을 좀 보자. 기회 되면 들어가 보자. 이런 입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진입해보자. 지금으로서는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방송 저희와 계속 하시다가 요거 진입 시점이다 있을 때는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계속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변화가 가격은 만약에 말씀을 드리게 네. 되면요. 가격이 혹시나 6만 원대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좀 보여줬던 가격대 약간 5만 9천 원대 밑에서 약간 어느 정도 지지권력이 마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라도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가격대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LX 인터내셔널 고마요 원자재 상승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네. 포스코 인터랑 이제 LX 인터랑 다 상사주인데 포스코 인터는 오늘 너무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 LX 인터내셔널이 6% 정도 하락입니다. 네. 뭐 오늘 배당락일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이 주가가 안 그래도 워낙 그룹사들 간의 차별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LX 인터 갖고 계신 분들은 박탈감이 컸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잡아주세요. 네, 요게 이제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한쪽에서 특히 배당을 받고 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지금 계산되는 게 9.5%입니다. 네, 고배당이었었죠. 네. 그만큼의 고배당 종목이니까 만약에 배당을 받는다고 쳐도 지금 6.5%라고 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 3%는 수익이네요. 어제 샀다고 하더라도. 네. 네, 이런 어거지 같은 수익률 계산을 하고 있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증시 그냥 좋은 배당 그만큼 좋은 회사니까 배당 주지. 그러면서 그냥 보너스 계정으로 쭉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멘텀은 크게 꺾이지 않았다. 배당 때문에 그냥 주가가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서 지금부터의 자리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LX 쪽에서의 상사입니다. 무역 상사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류 쪽입니다. 요즘 물류 쪽 뜨겁죠. 예, 그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55% 차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원 소재 관련된 트레이딩이 한 37%, 광물 팜 사업이라고 하죠. 네. 예, 이런 쪽이 7%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물류 쪽과
그리고 자원과 관련된 쪽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은 저희 막 러우 전쟁 있고 이럴 때 공급망 이슈 있고 이럴 때는 상사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곡물 혹은 다른 이제 원유 쪽 저희 매일 원자재가 같이 브리핑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즘엔 또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사주로서 괜찮나요? 이제 지금부터가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좀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고 한 현상이 나왔을 때 달러 약세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구리부터 원자재 가격들을 자극을 시키기 시작하겠죠. 오늘자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101.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한때 104, 105대 가던 게 하향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혹시나 이제 또 추가적인 달러 약세로 갔었을 때 원자재 시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게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 내년에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또 유가도 안 빠지기 시작하죠. 유가도 다시 물론 수혜주 운하 이슈도 있겠지만은 유가 75달러대까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는 원자재 시장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쪽이고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40년 만에 한파가 왔다고 하죠. 네. 석탄 가격이 올라갑니다. 석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관련된 에렉스 인터내셔널의 뭐 호주 석탄 광산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탄 끝에 다 탄자가 붙네요. 이쪽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슬슬 변화가 오는지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파로 인해서 석탄 사용이 느니까 저희 미세먼지도 최근 안 좋고 좀 그런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코가 간질간질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살려주세요. 호흡기 진짜 이럴 때마다 뭐 새삼 저희가 중국과 너무 인접해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잡아주셨고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니켈 관련주라는 것은 상사의 니켈이면 결국 뭐 광산 요런 쪽 내용일까요?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등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포스코 그룹 쪽에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자원들을 리튬 호수라던가 네. 그렇죠. 내가 앞으로 가서 시작하겠소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각받은 거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전동화 관련된 부품들 이런 것도 직접 챙긴다라고 하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오늘 같은 경우 19%가 올라가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쪽의 변화를 봤을 때 LX 인터 같은 경우도 니켈 관련된 쪽에서 투자가 이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AKP 광산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삼원계 쪽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NCA 계열 쪽에서도 네. 다 들어가는 니켈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속도가 난다.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슬슬 변화가 될 수 있을 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앞서 이 기업의 사업 비중을 얘기해 주셨는데 물류 쪽이 55%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포인트도 잡아봐야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수혜주 운하 쪽 이슈로 인해서 운임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요즘 물류 관련된 종목들 강세입니다. 대표적으로 CJ 대한통운이 물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네, 효과도 중국 있겠지만 이커머스. 네, 뭐 한진칼 이런 종목들도 다 강세를 보이면서 뭐 개별적인 요인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물류 쪽에 대한 재평가 흐름들, 특히 물류 쪽은 과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높아서 주가가 실적이 좀 힘들겠어라는 부분들이 이제 반대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완화가 나왔을 때 물류 기업들은 훨씬 더 비용들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관련주의 강세 흐름들이 그대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연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SCFI라고 하는 또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도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나오고 있는 물류 관련된 쪽의 부분은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나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근데 지금 관점 쪽에서 일단 29,000원대 중심으로는 약간 지지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밀렸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 정도에서는 강한 지지권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과 함께 연결되는 가격대 36,000원대 중기 저항권이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X 인터내셔널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해 볼지에 대한 고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저희 어제도 이 종목 얘기 나눠봤었거든요. 이재규 본부장의 11월 종목이었어요. 뇌전증 쪽. 네. 턴어라운드 시간이 온다.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취합되니까 저희 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모멘텀은 뇌전증 치료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어제 했던 종목이니까 짧게 가야겠네요. 네. 일단 중추신경계 쪽에 강점 있는 회사고 한때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세노바메이트 이쪽에 대해서 뇌전증 치료제에서 FDA 승인 받았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강한 주목을 받았던 회사죠. 이런 쪽이 성과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요런 게 사실 투자자들을 자극하거든요. 미국 시장 접수. 접수 완료? 네.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 뇌전증 치료제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 FDA 승인을 받았던 게 솔리안페톨 수면 장애 치료제 불면증 쪽에서도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성과를 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 시장에서 이게 약품명으로 보기에는 엑스코프리죠. 이쪽이 시장 점유율이 내년에는 1위가 될 것이다. 뇌전증 쪽에서는 미국에서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처방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쟁 제품 대비해서 발작이나 그리고 또 발작 빈도라고 그러죠. 이런 쪽이 감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우위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영향을 끼치면서 내년엔 턴어라운드 2025년도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까지 나올 정도의 변화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쪽들이 가장 강력한 어떤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사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고 그런 개별 이슈를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주는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형성돼서 시장의 관심도가 최근 높은 종목입니다. 앞으로를 또 봐야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추가 라인업에 대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있을까요? 네, 워낙 이거를 잘하다 보니까 희귀약품 쪽에서 FDA에서 지정이 받았던 부분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뇌전증이 소아 쪽에서 발병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고 했을 때 이쪽과 관련된 또 레녹스 가스토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도 난치성 소아 뇌전증 치료제 이쪽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파이프라인이 약간 신경계 쪽이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쪽이죠. 이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기대감은 좀 더 커질 것이고 지금 보이시고 계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하나씩 벌써 이제 성과 나온 것들 2개 빼고는 지금 3상에서 들어가는 변화들이 좀 많은 종목들, 많은 파이프라인들 이런 것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커진다. 이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초에 또 헬스케어 쪽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또 관심이 가는데 그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세세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97,000원대 거래 중입니다. 네, 지금 가격이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2020년도에 상장했던 가격 딱 그 시가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돌파하면서 10만 원대 막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다음 저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정체가 된 만큼 12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큰 매물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목표가로 삼아보는 전략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만 5천 원의 목표가 기억하면서 SK 바이오팜 앞으로의 시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와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